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과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를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 활성산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채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인체의 산성화가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성화 시키는 물질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성 포화지방산, 고기, 생선, 우유 이런 음식에 많죠. 특히 가공육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단당류, 이 단당류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듭니다. 가공식품에 많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합성 조미료, 합성 향신료, 색소, 방부제 역시 가공식품에 많죠. 그리고 부적절한 조리식품, 상하거나 탄 음식, 또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체를 산성화 시킵니다. 즉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세포를 파괴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것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항산화 물질, 즉 알칼리화 시키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C,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이게 다 작곡류, 채소, 과일에 풍부하죠. 그래서 우리는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항산화 물질들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거죠. 여러 곡류, 채소, 과일에 풍부한데 어떤 채소에 또 과일에 풍부한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라미드로 올라갈수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도, 토마토, 수박 보다는 배추, 당근, 부추. 배추가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표적인 십자가 식물이죠. 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많은 게 양파, 미나리. 특히 양파에는 케로세틴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적양파에 더 풍부하고요. 그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이 마늘, 브로콜리. 브로콜리 또 대표적인 십자가 식물이죠. 십자가 식물에 이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즐겨 먹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식품 마늘입니다. 알리신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류를 우리가 끼니 때마다 즐겨 챙겨 먹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활성산소를 적게 만듭니다.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자유롭게 먹게 한 쥐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는 1780이었는데 소식한 쥐는 122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50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소식을 해야 활성산소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나오는 게 또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 당연히 많이 나오고 과식을 하면 또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소식을 해야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이제 열량 섭취량을 비교해 보니까 왼쪽 그림에 보시면 미국인들을 100에 비유하면 일본인들은 80, 거기에 비해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60 정도로 열량 섭취량이 굉장히 낮죠. 즉 소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열량 섭취량이 미국인들은 2,500에서 3,000 칼로리가 되겠고요. 일본인들은 보통 2,000에서 2,500 칼로리. 오키나와 사람들은 보통 1,500에서 1,800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연의원에서 식단이 하루 열량이 1,500에서 1,800칼로리입니다. 오키나와 백세인들의 식단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의 평균 수명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76.8세, 일본인들은 79.9세, 오키나와 사람들은 같은 일본 사람이면서 더 많습니다. 81.2세.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년 전 연구 결과이고요. 요즘 들어서 오키나와의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또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식단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식단에서 요즘은 서구화된 식단으로 아시다시피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햄버거들 많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오키나와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단에 따라서 우리가 열량 섭취량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얼마나 분비되는가가 달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거는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 되는 것은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대 노인의 과산화 지질 비교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70대 노인의 과산화 지질은 3.40인데 오키나와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1.67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활성산소가 혈관에서 과산화 지질을 만들고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역시 장수인들은 과산화 지질 수치가 낮은 거죠. 바로 활성산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장수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은 생로병사 비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체적인 소식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은 없고 열량만 높은 음식은 피하라. 열량을 줄이는 게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라. 열량은 적은 대신에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식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특히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어라.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먹으면 그게 대사가 되지 않고 노폐물 독소로 쌓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라. 나이에 맞는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체중도 당연히 비만은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저체중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또 이게 적정한 식사량, 열량 섭취에 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활성산소를 잡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입니다. 뭐니 해도 운동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적당히 하면 운동을 통해서 대사가 증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ROS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 증가합니다.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적당하게
또 필요합니다. 이 ROS가 운동을 할 때 ROS가 활성산소가 적당히 나오면 이 칼슘 이온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근육 수축이 또 신호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세포 내에서 칼슘 이온의 증가가 되면 이 AMPK라는 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GLUT4라는 것이 막 삽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 GLUT4라는 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작동이 되어야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걸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곧 운동을 하면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이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게 되고 또 당뇨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활성산소가 또 오히려 이로운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규칙적인 운동, 이게 과격하고 한 번씩 하는 운동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적당한 운동, 저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중강도 운동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건강한 사람은 조깅을 1시간 정도 하는 정도, 그리고 조금 기력이 떨어지신 환우분들은 그냥 걷기 운동 정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적당한 활성산소가 분비되고 이 결과로 혈당을 또 낮출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과격한 운동이나 이 마라톤이나 오랜 기간 등산을 높은 산을 오르는 거, 또 수영을 오랜 시간 한다든지 테니스 이런 축구 이런 운동은 사실은 좀 과격한 운동에 속합니다. 고강도 운동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활성산소가 심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세포를 더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평균 수명이 낮다라는 또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중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적당한 운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체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꼭 스트레칭을 한 10분 정도 해서 우리 몸을 깨우고, 또 주무시기 전에는 또 우리가 하루 동안 피로에 지친 몸을 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걸으시라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한두 정거장 정도는 또 차를 이용하지 말고 걷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되니까요. 보통 한 30분이면 식사하지 않습니까? 남는 시간에는 꼭 산책을 하십시오. 그리고도 운동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또 혈당 내리는 10분 운동법 만들어서 올려놓았는데, 이게 햇빛 댄스입니다. 10분 동안 스텝 밟는 겁니다. 이거 하면 40분 걷기 운동의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없다는 분에게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좀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적당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소비량이 늘어나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또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활성산소가 오히려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세포를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증가시키고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대 노인과 70대 청년 이야기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20대 청년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습니다. 대신에 운동을 평생 해온 70대 100세 노인이 오히려 20세 청년보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대 청년은 청년이 아니라 노인입니다. 그리고 70대 노인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게 또 잠이 또 우리 그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자고 나면 배도 덜 고프고 감정 기복이 덜하고 활성산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숙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수면의 질이 나쁜 이유, 이 전자기기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침실에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 화면을 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해 뜨면 일어나고 10시, 제일 좋게는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요. 그래서 하루 8시간의 수면을 잘 보장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튼 10cm를 열어두고 자게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우리가 이 센스가 여기 손가채가 여기 있거든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에서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깜깜하게 하고 잠을 주무시고 커튼 10cm 열어두면 햇볕이 들어오면서 여기 센서가 있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많은 이유가 걱정, 생각이 많으면 또 잠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완요법, 또 명상으로 마음 비우시고 걱정을 가라앉히고 잠에 또 들어야 되고요. 또 제가 또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완요법으로 온몸에 힘을 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자리에 드는 수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숙면이 또 활성산소를 줄이는 또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 네 번째,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이 또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티졸 호르몬이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뭐 또 스트레스가 줄면 정상 수치로 또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자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콜티졸이 정상 수치보다 계속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이 T림프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토카인,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또 혈관에 또 염증을 일으키고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활성산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동물성 포화지방산, 활성산소 이 두 가지입니다. 고기, 생선 즐겨 드시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 엄청난 폭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암과 대사질환, 노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조절 관리하지 못하면 또 활성산소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 네 가지. 첫 번째 채식,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생활습관, 운동과 숙면,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라, 조절 관리. 이 네 가지가 또 활성산소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암과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